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에서 했듯이 태양광 발전은 상당히 무궁무진한 우리가 과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차세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을 미리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능사지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풀어드린 문제는 산업기사 기사 수준의 문제들을 추려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능사뿐만 아니라 산업기사 기사까지 도전할 수 있게끔 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해설도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핵심을 갖고 잘 풀어주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어요. 여태까지도 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얼마 이게 2013년도에 물론 그 전에도 있었는데 2013년도부터 막 이렇게 활성화가 일어났습니다. 산업기사 기사는 2013년도에 처음 해서 제가 처음 동영상 강의를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의 어떤 문제들을 어려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떤 유형의 어떤 패턴들이 잘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풀 때 거기서 응용되는 문제들을 몇 개 풀어드릴 거고요. 그런 문제에 응용되는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합격을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강의의 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평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60점을 넘냐 안 넘냐, 즉 합격이냐 아니냐로 판단되는 겁니다. 뭐 70점을 맞는다, 80점을 맞는다, 90점을 맞는다, 좋죠. 좋은데 저는 합격할 수 있는 선까지 맞춰드린다는 거죠. 왜? 100점보다는 80점을 지향합니다. 80점보다는 70점을 더 지향합니다. 왜? 2차 시험을 따로 그 시간에 따로 준비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2차까지 같이 준비하는 이번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나가볼 건데, 문제를 나갈 때 제가 문제보다는 해설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문제를 읽고 해설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와서 다시 한번 문제 푸는 형식으로 모든 수업은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나가볼까요? 자,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자, 태양광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태양에너지의 이용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직접적인 이용과 간접적인 이용이 있습니다. 이 중 간접적 이용하는 방식으로 틀린 게 뭐냐, 맞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직접적인 방식과 간접적인 방식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를 다 가보니까, 자, 태양에너지 이용 측면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게 있다 그랬어. 그럼 직접적인 건 뭐야? 광합석에 대한 게 있어. 그래서 식물과 바이오매스. 자, 이 바이오매스는 우리가 뭐야? BT라고 하는 거 있죠. BT. 바이오 테크놀로지. 여러분 IT, 정보기술, NT, 나노기술.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BT, 인체,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인체에 대한, 또 인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물이나 뭐 이런 바이오, 그다음에 정보기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NT, 나노, 초소형. 그래서 이 광합석은 바이오매스라는 말은 뭐냐면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 인체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식물에 대한 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빛, 조명과 광학전지, 그 다음에 열, 태양열 발전과 난방. 태양광하고 태양열은 다릅니다. 지금 태양의 에너지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면 온도차 발전과 수력, 풍력 발전이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발전이. 그래서 여기서 또 시험 문제 나올 게 있다는 거죠. 간접적인 방법으로 맞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거는 우리 태양에 관한 게 많은 거야. 태양, 빛과 열. 간접적인 거는 이제 바람, 그러니까 물에 대한 거, 그죠? 그러면 이제 수력 보면 이제 담열이라 해서 온도차나 이런 조수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차이의 발전, 이런 걸 간접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와서 딱 보니까 틀린 거 고르라는 거잖아. 간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자, 수력, 광합성, 온도차, 풍력. 물과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온도 차이의 발전. 그죠? 그러니까 아닌 거로 됐으니까 정답은 광합성. 광합성은 직접적인 이용과 관계가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 우리가 봤듯이.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될 것이다. 그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이거죠. 태양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가로를 전기를 발생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로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어내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태양열 발전, 그리고 태양열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급탕 시스템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답은 뻔해요. 그죠? 여러분들이 딱 봐도 뭐 답은 뻔해요. 예문 보면 태양광, 태양열, 태양전지, 솔라 시스템. 뭐 답은 뻔합니다. 태양에너지를 일반적인 뭐뭐로 전기를 발생시킨대.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봅시다. 태양에너지는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를 전기로 발생시켜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과, 그래서 정답은 뭐야? 태양전지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산업기사나 기사 이론을 보시면 이 태양전지에 대해서 또 아주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이 태양전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로 물을 데워 증기를 만들고 이 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터빈에서 이제 터빈의 속도에 의해서 전기가 만들어지죠. 이런 거를 우리가 태양열 발전, 그리고 태양열로 난방 및 온수를 공급하는 급당 시스템 즉 물을 데펴주는 형태로 이용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 있고요. 태양열이 있습니다. 이 광은 우리가 빛을 이용한 겁니다. 빛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생성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요. 태양열은 전기를 생성하는 것보다도 이 태양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서 물을 급탕시설, 그래서 급탕 시스템들을 많이 쓰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이 제일 처음에 1996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정부에서, 제가 고향이 인천인데 정부에서 이제 태양열로 하면 친환경이라고 해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근데 저희 집이 지금도 태양열을 쓰는데 그때 한 5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한 300만 원 지원돼서 한 200만 원에 쓰고 있는데 물이 너무 빵빵 잘 나요. 뜨겁게. 근데 이제 이게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좀 고장 났는데 수리를 좀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새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태양열은 이 물의 온도를 조정해서 집안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이제 보일러가 이렇게 물을 데펴주는 거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데펴주거나 전기로 데펴주는 건데 저희는 태양열로 해놔가지고 태양열이 사시사철 계속 돌아가니까 온수 진짜 겨울에는 끊임없습니다. 전기세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기름값 별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열에 의한 거와 광에 의한 거의 사용 용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 보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로? 태양전지로 전기를 발생시켜 이용한다. 태양에너지 일반적으로 태양전지로 이용해서 발생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태양전지다. 자,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로 맞는 거 골라라. 맞는 거.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자, 지표면이가 땅에 도달되는 형태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태양 복사 에너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대기권, 우리 지구권 밖에, 지구 밖에서 산란, 굴절, 평광되지 않고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직사광선인 방향성을 갖는 직달일삭, 직접적으로 온다 이거야. 그래서 beam of direct radiation. 그래서 우리 어디 거표지 보면 뭐라고 나있어? 이 제품은 직사광선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말 안 써있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다 직사광선에 유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 광선이 워낙 세니까.
그래서 그 제품이 손상될 수가 있으니까. 뭐 먹는 음식에도 그게 써 있을 거고 이 컴퓨터나 뭐 이런 전자제품들도 직사광선을 피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직사광선을 우리가 뭐라 그래? 직달일사라고 해. 직접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태양광선이. 그러니까 직사광선의 온도는 엄청납니다. 파괴를 일으킬 수 있고 식품에 대한 부패를 더 빨리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직달일사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beam or direct radiation. 그래서 직달일사. 무슨 영화 촬영하는 것도 아니고 직달일사 뭐 이러니까 그죠? 좀 그래서 직사광선을 직달일사라고 얘기합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직접적으로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거. 그다음에 지구의 대기권은 수분, 공기 입자, 공해 물질에 의해서 산란된 형태의 무방향성 복사 에너지인 산란일사. 그래서 diffuse radiation 이렇게 얘기하죠. diffuse radiation. 그래서 직달일사와 산란일사가 있는데 산란이라는 거 이렇게 퍼지는 거야. 딱 내가 10을 딱 주면 10이 딱 도달하는 게 아니라 12, 1, 2, 1, 2 이렇게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현상을 산란이라고 이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산란일사가 있다는 거야. 지구의 대기권 수분, 공기입자, 공해물질에 의해서 이런 공해물질이나 이런 공기입자나 수분 이런 거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쭉 가다가 퍼지는 거야. 이런 걸 산란일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사는 직달일사와 산란일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맞는 거 고르라는 거 맞는 거 그죠? 태양 복사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되는 형태를 맞는 거. 제가 맞는 거 틀린 거 하면 X 긋거나 이렇게 동그라미 긋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문제 잘못 읽어서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그는 거예요. 지금 문제 세 문제 풀었는데 지금 졸렸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안 돼요. 잘 봐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면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우리가 뭐냐 이런 거죠. 맞는 게 뭐냐. 그래서 태양의 복사에너지가 대기권의 산란, 불전, 편강되지 않고 지표면에 곧바로 도달되는 직사광선 방향성을 갖는 직달일사. 이게 맞네요. 이거 맞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어볼까요? 태양의 복사에너지 대기권 산란, 편강되지 않고 지표면에 도달되는 직사광선 방향을 갖는 게 산란일사가 아니라 직달일사지. 이게 잘못된 거지. 맞는 거 고르랬으니까 정답이 1번인 것 같아요. 읽어봅시다. 지구의 대기권의 수분, 공기입자, 공해물질에 의해 산란된 형태의 무방향성 복사에너지를 산란일사라고 얘기한다. 이것도 맞는데 무방향성 그죠? 산란일사. 이것도 맞네요. 이것도 맞아요. 요거는 뭐 직달일사라고 틀렸네. 그러니까 이건 답은 1번, 3번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두 개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본 겁니다. 맞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하나로 이제 줄여야 되겠죠. 문제를. 그래서 어쨌든 1번, 3번이 다 맞는 겁니다. 두 개를 답으로 제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맞는지 1번, 3번은 다 맞는 내용입니다. 두 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 때 답이 두 개짜리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란일사와 직달일사에 대한 내용이 1번하고 3번 두 개 다 맞는 부분이니까 1, 3번 어떤 걸 체크해 주셔도 맞는 것 같습니다. 시험 문제에도 직접 이런 게 나와요. 이런 오류되는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모 개그 프로처럼 당황하지 말고 1번이나 3번을 체킹을 하시면 두 개 다 맞는 게 됩니다. 어떤 걸 체킹하셔도. 이런 경험도 제가 하나 해드리려고 일부러 1번하고 3번 정답을 두 개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막 1번이 답이냐 3번이 둘 다 답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1번하고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1, 3 둘 중에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 3번 다 맞습니다. 이거 보고 애매하다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찍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권에 흡수되는 에너지 법칙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법칙을 뭐라 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보우거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보우거의 법칙. 보우거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맑은 대기상, 맑은 하늘 상태에서
태양광이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에 따른 법칙을 우리가 버거 법칙, 흡수되는 거. 그래서 IB는 IOE, 그다음에 마이너스 KM이 되더라.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그대로 앞에 오면 IB는 뭐예요? 대기권 밖의 태양의 일사량. 대기권 밖에서.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의 일사량과 대기권 안에서의 일사량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러니까 IO는 표면상 태양 일사량, K는 광흡수 상태, M은 공기질량비. 거의 공기질량비는 일로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제가 중요한 거는 노란색으로 하는데 잘 안 보니까. 공기질량비는 일로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대기권 안에 들어와서 공기 중의 질량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가 있겠죠. 뭐 여기 지금 여기에 있는 공기질량과 밖에 있는 공기질량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다 1 정도로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을 놓고 볼 수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요거 IB는 IO2-KM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셔야지만 보고의 법칙, 대기권에서 흡수되는 에너지 법칙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나오네요. 수평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면 총 일사량의 비율. 경사면 총 일사량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평면 총 일사량과 수직면 총 일사량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봐야 되냐? 총 일사량의 비율을. 자, R이 우리가 이제 수평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면의 총 일사량 비율인데 I분의 IT가 됩니다. 자, 그러면 I라는 건 뭐야?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 바로 쏘이는 태양광 양. 그 다음에 경사. 약간 경사진. 경사면의 총 일사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가서 예문을 보니까 I는 수직면 직달 일사량, IT는 경사면 총 일사량, K는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R을 구하는 거죠. R이 뭐죠? 수직면 총 일사량에 대한 경사 총 일사량 비율을 R로 놓고 보는데 R은 수직면의 직달 일사량분의 경사면의 뭐죠? 경사면의 총 일사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분의 IT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4번. 자, 공식들은 자, 수직면 내 직달 일사량, 뭐 경사면 내 총 일사량 이거는 제가 거의 다 비슷하죠. 요 내용은 비슷한데 요걸 해야 되니까 요게 틀린 거죠. 요게. 그래서 정답은 4번. 여기 내용들이 요 이제 1번, 2번, 3번은 틀렸죠. 요게 4번이 정확히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경사면의 총 일사 비율은 4번. 수직면 내 직달 일사량분의 경사면의 총 일사량이 되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사량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일사계를 얘기하는 건가? 일사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나 봅시다. 일사량을 측정기기의 종류. 일사량은 하루에, 일일에 빛이 어느 정도 우리가 왔는지 저희는 장비를 일사량 측정기기라고 그래요. 일사량이 뭔지 알죠? 한 명이 죽는다 이게 아니야. 일사. 그래서 그 빛의 양을, 빛 양을 하루 동안 측정한 그 일사량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 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기기가 뭐가 있냐? 전천일사계가 있습니다. 전천일사계. 자, 일사의 강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전천으로부터 수평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하는 기구. 천이 하늘이죠. 하늘 전에 부터 측정하는 기구. 그 다음에 직달일사계. 직달일사계. 산란 등에 의한 산란일사를 제외한 태양으로부터 직접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하는 기기. 자, 이 직달일사계는 산란을 빼고 그 다음에 애플리일사계. 전천일사계로서 열전쌍을 이용한 기기지. 열전쌍이라는 거는 열을 전도시키는 그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열전쌍이라고 합니다. 로비치일사계. 그래서 바이메탈을 이용한 기기. 이 바이메탈이라는 거는 냉장고에 많이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들어서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죠. 부성저항. 이 부성저항 특성을 갖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고 저항값이 떨어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이렇게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보면 윙 돌아가다가 딱 끊기죠. 요즘 냉장고는 좋아서 소리가 안 나나요? 소리가 조금은 날 겁니다. 윙 돌아가다가 딱 끊길 거예요. 그게 뭐야? 바이메탈이 거기 안에 작동을 되는 거죠. 일정 온도를 맞춰놓고 그 온도 이상이 되면 어떻게 돼? 이하가 되면 냉장고는 이제 예를 들어 18도다 그러면 전류를 흘려가지고 냉각을 시켜가지고 18도가 딱 됐다 그러면 딱 끊어집니다. 그럼 끊어지면 다시 냉동이 안 되니까 냉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항값이 내려가면서 다시 딱 붙습니다. 24도까지 딱 올라가면 또 딱 붙어가지고 다시 24도에서 23, 22, 18 이렇게 맞추는 게 바이메탈입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냉장고 부성저항을 이용한 거 이런 걸 바이메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시험 문제 나올 게 엄청 많죠. 전천 일사계, 직달 일사계, 애플리 일사계, 로비치 일사계 해가지고 내용을 쓰고 무슨 일사계냐. 지금도 그런 문제죠, 금방. 그래서 어떤 일사계냐. 일사의 강도를 측정하는 계기로서 전천으로부터 수평면에 도달하는 일사량을 측정하는 기기. 전천 일사계네요, 전천 일사계. 정답은 1번이죠. 직달 일사계는 산란을 빼고 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전천 일사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직달 일사계가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애플리 일사계가 나올 수도 있고 로비치 일사계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전천 일사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7번 한번 볼까요? 자, 일반형 일사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맞지 않는 거. 일반형 일사계가 뭐가 있냐? 틀린 거. 자, 보겠습니다. 일반형 일사계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형 일사계, 일사량 측정은 오타 났다. 흔히인데, 그죠? 죄송합니다. 제가 한글을 잘 못 띄어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일사계의 대표적으로 PSP, 그래서 Precision Spectral Pyranometer형 일사계와 BMW, Black and White형 일사계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PSP형과 BMW형 일사계 두 종류가 있습니다. PSP형 일사계는 1957년에 미국의 에피어 인스트루먼트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현재까지 범용으로 공급된 단파 대역에서 전 일사량 측정기기 중 가장 정밀도가 높은 기기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정밀도가 높은 기기가 뭐다? PSP, Precision Spectral Pyranometer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파 대역의 일사 에너지는 측정뿐만 아니라 단파장 알죠? 짧은 파장, 단파장 반사 에너지의 측정 에너지의 측정은 물론 태양 차폐 장치를 부착하면 산란 일사량만 측정할 수 있는 등 용도도 다양합니다. 이 PSP 일사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PSP 일사계는 또 우리가 어떻게 놓고 볼 수가 있냐? 수간부 평면은 커퍼 콘스탄트, 수간부 평면은 커퍼 콘스탄트의 합금제로 원형이 멀티 정션 템퍼러리 파일 형태를 이루고 있으면서 그 경우에 따라서는 웨어라운드형으로 우리가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외기 온도, 바깥에 대기권 밖에를 외기라고 하는데 외기 온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온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것도 우리가 PSP형 일사계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PSP형 일사계에 대한 문제는 많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일단은 PSP형 일사계는 감도가 가장 우수하고 우리가 범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 장치 중에 있다. 그다음에 BMW 일사계는 단파장 일사 에너지를 측정에 사용되는 기기로서 애플리 10형과 50형. 그다음에 직달 일사계를 개량한 것으로서 감지부는 평면 재질인 커퍼 컨스탄트 로서 흑색과 백색, 그래서 화이트, 블랙 앤 화이트로 도장하여 핫 정션, 뜨거운 접합과 콜드 정션, 차가운 접합을 형성함으로써 PSP 일사계와는 달리 단일 투과체만을 사용하였으며 광선의 투과 허용 파장은 PSP와 동일하다. 자,
BMW와 PSP가 동일한 거는 광선의 투과 허용 파장은 동일한데 다른 건 뭐죠? PSP는 여러 개의 빛을 전부 다 하지만 BMW는 단일.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단일. 그래서 우리가 PSP 일반적으로 추정하는 PSP 일사량과 뭐가 있죠? 그 다음에 BMW 블랙 앤 화이트 일사계 두 가지 일반용 일사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틀린 거 고르래잖아. 일반용 일사계에 대해서. 그죠? PSP형 일사계와 BMW형 일사계 두 종류가 있다. 맞는 거죠, 이건? PSP 일사계는 현재까지 범용으로 공급된 단파 대역의 전 일사량 측정기기 중 가장 정밀도가 높다. 이게 중요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정밀도가 낮다 그러면 틀린 거겠지. 그지? BMW 일사계는 단파장 일사량을 측정하는 사용되는 기기로서 애플이 10형과 50형 직달 일사계를 개량한 것이다. 맞죠? 그죠? PSP 일사계는 단파 대역의 일사에너지만 측정이 가능하다. 단파 대역의 일사에너지 측정만 가능한 거는 애플리형을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옳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게 틀린 거라는 거죠. 정답은 4번. 그래서 7번 풀어봤습니다. 자, 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상의 실험실에서 인공 태양을 이용한 실험 결과와는 달리 인공위성이 실제로 비행 중에 겪게 되는 평행 온도의 변동성 때문에 일사에너지의 절대값에 대한 측정기기의 유효성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1960년대 중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더 증가하였는데 이 증가했던 일사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일사계를 우리가 절대표준 일사계라고 합니다. Absolute Calibration Radiometer 이렇게 돼서 ACR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씁니다. ACR Absolute Calibration Radiometer. 그래서 절대 일사계의 이제 필요성은 우리가 1960년대 우주 개발하면서부터 증가가 됐다. 그래서 지상의 실험실에서 인공 태양을 이용해서 실험 결과와 달리 인공위성이 실제 비행 중에 겪게 되는 평형 온도의 변동성 때문에 일사에너지의 절대값에 대한 측정기기의 유효성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표준 일사계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절대 표준 일사계. 또 로비치 일사계라고 찍는 분 많아. 왜? 봤잖아요. 앞에서. 그래서 일사계의 종류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봤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사량 측정 방법에서 장소 선정이 완료되면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는 거. 옳지 않아. 뭐 개그 포르기 옳지 않아 그러더라고. 옳지 않아. 그러니까 틀린 거. 일사량 측정 방법.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사량의 측정 방법은 장소 선정이 완료되면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해야 돼? 주변에 장애물, TV 안테나 등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설계인데 태양광을 이제 쓰려고 하면 주변의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지금 태양광 높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대지가 있고 이렇게 높게 해서 만들어놨어. 셀판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이제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나무가 1년에 어떤 거는 20cm, 30cm 달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이면 나무가 얘보다 더 커져요. 그리고 주변의 상황을 잘 봐야 돼. 그래야 우리가 장애물이 없어야 태양양을 받아서 우리 전기 에너지로 충분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연적 조건의 반사광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도록 할 것. 그림자가 생기거나 이런 자연적 반사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태양광 셀판을 요즘에는 많이 개량을 해서 이 반사광도 잡는, 반사되지 않도록 반사광도 잡아서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요즘에 많이 개발이 됐죠. 인공적인 불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일사량을 측정 방법이 되면, 장소 선정이 완료되면 꼭 유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했죠.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주변 장애물의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자연적 조건의 반사광으로부터 차단당하지 않도록 할 것, 항상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이 설치할 것, 인공적인 불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할 것. 3번이죠. 항상 그 지역에 가장 높이 설치해봐야 좋겠지만
주변의 환경이 뭐 농림 산지가 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녹지, 녹지가 푸르르고 막 이래서 아 여기 아주 경관도 좋고 이쁘니까 여기다 하나 딱 설치하자. 근데 금방 나무들이 자랍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에 들어갈 각도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문제가 가로 안에 들어갈 각도는 아주 짧으네. 일사계를 기준으로 동북 동쪽에서 남쪽으로 경유하여 서북 서쪽으로 이르는 수평 방향에 장애물이 없는 곳을 선정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높이가 수평 방향에서 몇 도 이상 높지 않은 장소를 꼭 선정을 해야 된다. 이건 9번 문제에 계속 연계된 문제죠. 몇 도냐 수평 방향에. 자, 일사계를 설치할 입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일사계의 감지부 평면이 태양광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위의 장애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장소를 택해야 합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장소를 찾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소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조건? 이 다음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냐? 즉 일사계를 기준으로 동북 동쪽에서 남쪽을 경유하여 서북 서쪽에서 이르러 수평 방향의 장애물 없는 곳을 꼭 선정하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높이가 수평 방향의 몇 도? 5도 이상 높지 않는 5도 이상 높지 않는 장소를 선정해야 된다. 높이가 아니라 높지로 바꾸시면 높지 않는 장소를 선택해야 된다. 5도가 중요합니다. 수평 방향의 5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도. 1번이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11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 이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죠. 뭐 단골 중에 단골. 태양광 발전의 특징 중 장점이 아닌 거. 장점이 아닌 거. 자, 그러면 특징을 봅시다. 특징은 장점과 단점이 있죠. 일단 장점. 자원이 거의 무한대이다.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쓰면 수명이 길다는 거죠. 20년 이상. 전기세 뽑고도 남습니다. 환경오염이 없는 청정의 에너지입니다. 아주 깨끗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다는 거죠. 이게 태양광 발전의 특징 중 장점입니다. 그러면 단점은 뭐가 있을까?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 큰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자, 100개를 받으려고 합니다. 100개 받으려면 다 전기 에너지로 100개가 안 돼요. 태양 에너지가. 효율이 낮죠.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쓰는 전파 정류회로, 전파 브릿지라고 해야죠. 브릿지 정류회로는 100개를 주면 81개 정도가 쓸 수가 있어요. 어우, 80% 이상이니까 효율이 좋죠. 근데 태양광은요. 태양이 100개를 주면 우리가 지금 계량돼서 쓸 수 있는 게 한 25개밖에 안 돼요. 75개는 버려진다는 거죠. 효율이 아주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일반 전기 쓰는 거보다. 그러면 우리가 80개 정도 쓰려면 어떻게 돼? 엄청나게 크게 셀판을 많이 달아야 돼. 그럼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발전 단가도 높은 단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사량 변동에 따른 발전량의 편차가 커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거죠. 항상 뭐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저쪽 어디 제가 정확한 지역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섬지방이었는데 섬지방이니까 워낙 또 많이 나더라고요. 태양량이 많더라고요. 남해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동네 주민들이 쓰시고 남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돼? 한전에 외려 대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대 말고는 솔직히.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일사량이 많기 때문에 아마 동남아시아 쪽은 상당히 태양광 발전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업에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단점들은 그런 나라들이나 남해지방에는 남쪽 지방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우리 여기 북부지방이나 중부지방에는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장점이 아닌 걸 고르래잖아. 그죠? 태양광 발전의 특징 중 장점이 아닌 거. 거의 무한대다. 맞죠? 수명이 길다.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다.
초기 투자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 이 많이 들어가죠. 많이 들어간다니까. 정답은 단점이잖아. 이 적게 그리고 적게도 안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1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2번. 태양에너지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에 속하지 않는 거.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에 속하지 않는 거.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이것도 아주 제일 중요한 문제죠. 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태양 전지가 있겠죠. 태양 전지. 한번 그 설명드리기 전에 하나 그려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태양이 있죠. 그림 잘 그리죠? 그림하고 글씨를 제가 기차게 못 써요. 그렇지만 내용은 확실합니다. 자, 태양이 있죠. 태양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태양 셀판. 이제 요것도 셀이라고 하고 셀이 모이면 모듈이 되고 모듈이 모이면 어레이가 되죠. 이게 크기에 대한 겁니다. 이제 어레이가 되는 거죠. 태양 셀판이 되겠죠. 그럼 어레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 컨트롤러로 가는 거죠. 컨트롤러 가서 얘가 이제 인버터 여기는 지금 이제 태양광을 받은 거니까 컨버터로 DC로 바로 쓸 수가 있는 거죠. DC 전압으로. 그래서 인버터로 가는 거죠. 이건 AC 전압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컨버터나 인버터에 여기 두 개 묶어서 저 이쪽에 쓸 거예요. 여기에 이제 축전지가 있는 거죠. 축전지가. 특히 컨버터 쪽, 두 개라기보다는 컨버터 쪽에 이제 밑에 축전지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죠. DC를 바로 쓸 수 있고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AC를 쓰니까 AC를 쓰면 또 효율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축전지에 태양광이 없으면 축전지에 우리가 모아놨던 거를 이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런 형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태양전지, 광전 효과, 광을 전기적인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과를 통해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걸 우리가 태양전지라고 하죠. 태양전지, 축전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인버터, 직유 전력을 교류로 전력시키는 거, 인버터. 그 다음에 축전지, 전력을 저장하고 야간과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은 날 사용한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러 쪽이 이제 뭐 충전 조절기, 태양 전지판에 유기된 전력을 축전지 충전시키거나 인버터에 공급한다. 이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보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성도를 놓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 여기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종류 혹은 징유를 교류로 변환시키는 장치. 자, 그래서 앞에 한번 보니까 속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동축 케이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죠. 정답은 3번. 동축 케이블은 우리가 여러분 집에서 쓰시는 TV 있죠. TV 뒤에 들어가는 케이블. 요즘은 뭐 강 케이블 들어가서 많이도 안 쓰지만 어쨌든 동축 케이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13번.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제가 앞서 12번 문제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2번인가? 10번. 11번 문제. 예. 우리가 이제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 브릿지회를 쓰는데 이게 81% 정도 된다고 효율이. 그죠? 근데 효율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효율이 가장 높은가? 그래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급적 많은 태양빛이 반도체 내부에 흡수되도록 한다. 높이는 거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가급적 많은 태양빛이 반도체 내부에 흡수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태양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외부 회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외부 회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소멸되지 않고 전자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그 다음에 PN 접합부.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한 거죠. PN 접합부에 큰 전기장이 생기도록 소재 및 공정을 디자인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봐보세요.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이거죠. 적당한 태양빛이 반도체 내부에 흡수되도록 한다. 적당한 태양빛이 아니라 많은 양의 태양빛이 와야 되겠죠.
태양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외부에로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요게 효율적인 거네요. 맞는 거. 태양빛에 의해 생성된 전자가 쉽게 소멸되지 않고 내부에로, 내부가 아니라 외부요, 외부.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pn 접합부는 작은 전기장, 큰 전기장이죠. 뭐 작지 않고 큰 전기장, 여기 작지 않고 큰 전기장이죠. 큰 전기장이 생기도록 소재 및 공정을 디자인해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가장 효율적인 거는 2번이 되겠죠. 자, 14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태양광 발전 분류는 어떻게 나누냐 이거죠. 그래서 자, 어떻게 나누는지 봅시다. 태양광 발전의 분류는 계통연계형이라는 게 나오죠. 중요합니다. 노란 걸로 해야죠.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생산된 전력을 지역 전력량망에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된 형식을 계통연계형이라고 합니다. 지역 전력망에 공급할 수 있는 형식, 계통연계형. 그 다음에 독립형은요, 말 그대로 전력계통과 분리되어 있는 형식으로 축전지, 건전지를 이용해서 태양전지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저장된 전력을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독립형이라고 합니다. 복합형은 계통연계형과 독립형을 복합한 거죠. 태양광 발전에서 풍력 발전, 디젤 발전, 열병합 발전 등의 타에너지원의 발전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우리가 복합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시험 문제에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독립형에 대한 정의를 넣고요. 그죠? 계통연계의 정의를 넣고 뭔지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복합형 발전기는 어떤 거와 어떤 거, 독립형과 계통형 이런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다가 다른 타 발전을 타에너지원 시스템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혼합형 있고요. 복합형 있고요. 계통연계형, 독립형. 다 있어요? 혼합연계형이 없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1번이었구만. 1번이 정답이죠. 제가 답 체크해서 그냥 그러시는 분들이 있겠죠? 혼합연계형은 없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5번 한번 봐볼까요? 다음의 내용은 어떤 태양광 발전으로 볼 수 있는가? 금방 했던 거 나오네요. 금방 했던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전력계통과 분리되어 있어. 축전지를 딱 나왔네요. 답이. 이용하여 태양전지에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고 저장된 전력을 필요시에 사용하면 독립형이잖아요. 딱 1번 나오는데요. 그죠? 해설도 볼 것도 없네요. 이 문제는. 그냥 문제만 읽으니까 답이 나오네요. 앞에 14번 문제를 바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1번 독립형. 자, 16번 태양빛을 이용하여 발전 방식으로 pn 접합에 의한 발전 원리의 발전수소로 적합한 것은, 자, 일단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광을 흡수해야 되겠죠. 당연히 광흡수가 먼저 나와야 돼요. 이거 뭐 아니야 이건. 한번 뒤에 봅시다. 광흡수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빛을 흡수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전하를 생성을 하죠. 전하가 이 폐하 전하 이게 아니고 전기적인 뭐예요? 양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자양, 전하량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전하량을 생성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전하를 또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분리한 것들을 수집해서 전기적으로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이게 태양광 발전의 원리죠. 그래서 흡수, 생성, 분리, 수집. 흡수, 생성, 분리, 수집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 4단계 행정 사이클로 돼 있다. 그러면 처음에 광흡수 나와야 되니까 이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적합한 거 뭐예요? 흡수, 분리, 흡수, 생성, 분리, 수집. 정답은 3번이죠. 3번입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넘어가 볼까요?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을 뭐라 하는가? 뭐 답이 문제에 그냥 나왔는데요. 이런 발전을 뭐라 그랬어요? 뭐 해설 읽어보나 마나 이거는 태양광 발전이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기술. 햇빛을 받으면 광전 효과에 의해서 빛을 전기적인 걸로
변환시켜주는 효과에 의해서 전기 발생하는 태양전지를 이용한 발전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태양전지로 구성된 모듈과 축전지 및 전력 변환 장치로 구성된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더라? 태양광 발전이더라. 17번의 정답은 1번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무엇이라는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우리가 무슨 효과라 그래? 광전 효과. 계속 얘기했죠. 광전 효과.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그럼 광도전 효과, 광방출 효과, 광기전 효과가 뭐냐? 이런 것들을 해설해서 봅니다. 요거는 그냥 문제를 풀고 갈게요. 자, 그래서 광전 효과. 금방 정답이라 그랬죠. 물질의 방식이 아니라 방사 에너지가 주어지면 그 결과로 광자를 흡수하여 전자가 해방되는 현상을 우리가 광전 효과라 합니다. 그럼 광도전 효과는 뭐냐? 빛에 의한 물질의 도전율이 변화하는 현상. 이거를 광도전 효과라고 합니다. 광방출 효과는 뭐야? 광전 효과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데 빛이 조사를 받으면 빛이 쐬어진다는 거죠. 조사를 받은 물질로부터 전자를 방출하는 현상. 얘는 광자를 흡수하여 해방되는 거고 얘는 그냥 전자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다음 광기전 효과는 빛에 의한 전지작용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8번의 정답은 광전 효과. 햇빛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19번 한번 넘어가 볼까요? 태양광 발전의 기본 원리는 어떤 전자소자를 사용하는가? 이거 앞에서도 했는데 태양광 발전 원리. 그래서 어떤 것을 한번 봅시다. 지금 다 벌써 몇 번인지 딱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태양광 발전의 기본적인 원리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으로 구성된 태양전지에 태양광이 비치면 전자와 전공이 이동하여 전류가 흐르게 되며 이때 발생되는 기전력에 의해 전류가 흐르게 된다. 즉 PN 접합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다이오드의 원리를 이용한 게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자 소자에 어떤 소자를 사용했습니까? 다이오드라는 걸 사용했다는 거죠. 정답은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 장치의 절연 방식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절연 전환 방식. 전력 변환 장치의 절연 방식 종류 어떤 게 있나 이걸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 장치 절연 방식은 상용 주파수 변압기 절연 방식이 있습니다. 이 상용 주파수라는 건 우리가 220V에 몇 헤르츠? 60Hz의 낮은 주파수 변압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량이 무거워 소형 경향에 불합리한 방식이 있는데요. 이거를 상용 주파수 변압기 절연 방식. 즉 220V에 60Hz를 쓰기 때문에 변압기 크기가 트랜스 코일 크기가 엄청 커야 되니까 이게 좀 불리하긴 한데 이런 방식이 있다. 그 다음에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소형 경량이지만 회로가 복잡하고 많은 노하우가 요구되지만 이 방식을 고수하는 국가가 많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방식이긴 합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높은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트랜스 리스. 트랜스 즉 상용 주파수에 의한 이 변압기 즉 트랜스가 리스 없다. 무변압기 방식인데 소형 경량으로 저렴하게 구현할 수 있으며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식이 트랜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많이 사용되죠. 시험 문제 우리 금방 앞에는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 장치의 절연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절연 방식으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의 전력 변환 절연 장치 중 소형 경량으로 신뢰도가 가장 높은 방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이렇게 볼 수 있죠. 트랜스리스,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상용 주파수 변압기 절연 방식 이렇게 세 가지가 전력 변환 장치의 절연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절연 방식 종류로 옳지 않는 거. 상용 주파수 변압기 절연 방식 맞죠? 고주파 변압기 절연 방식. 트랜지스터 변압기 절연 방식 이런 말 없었는데 트랜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태양광에 대한 문제
인식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인식 문제가 아주 폭넓게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복습을 해주시면 이 여기 문제에서는 다 맞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습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강의에서 너무 여러분들 긴장하신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재미나게 좀 해드리려고 사담도 좀 많이 했습니다. 좀 길죠? 근데 이제 다음 시간 이제 풍력 할 건데 풍력은 이것보다는 좀 짧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만 좀 잘 들어주시면 다음부터는 좀 짧고 아주 또 유용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